제1장 오동나무 관보다 무거운 짐가방. 요양병원의 아침은 소독약 냄새보다 먼저 지독한 기다림의 냄새로 시작됩니다. 여기는 경기도 외곽 안개 자욱한 곳에 자리 잡은 늘푸른 요양병원입니다. 누군가에겐 효도의 마지막 보루이고 누군가에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복도 끝 302호. 78세 최복순 할머니가 오늘 또 그 짓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다 떨어진 내복과 먹다 남은 사탕 봉지, 그리고 때 묻은 가족 사진을 구겨 넣습니다. 우리 아들 올 시간이야. 나 가야 해. 응? 선생님, 나 좀 보내줘. 복순 할머니의 기억은 10년 전 어느 봄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오겠다는 그 거짓말 같은 약속 하나가 할머니를 지탱하는 유일한 산소호흡기죠. 이때 갓 입사한 사회복지사 정우가 달려옵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눈빛이 초롱초롱한 청년이죠. 할머니,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직 아드님 연락 없으시다니까요. 일단 이거 내려놓으세요. 정우는 할머니의 짐가방을 뺏으려 실랑이를 벌입니다. 할머니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가방끈을 붙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우의 뺨에 할머니의 거친 손톱 자국이 길게 남습니다. 나, 이놈아, 우리 아들이 시장 입구에서 기다린단 말이야. 너희가 뭔데 날 가둬?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른 환자들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보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죠. 바로 그때 차가운 냉기를 몰고 나타난 한 여자. 15년 차 간호팀장 한소윤입니다. 소윤은 정우의 상처난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복순 할머니 앞에 섭니다. 동정심이라곤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떼죠. 어머니, 아드님 안 와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정우는 귀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환자에게, 그것도 치매 노인에게 저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경악하죠. 팀장님,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할머니 지금 아프신 분인데. 하지만 소유는 정우의 말을 가볍게 씹어버립니다. 오히려 복순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확인 사살을 하죠. 아드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죽어서 못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짐가방 다시 풀고 침대로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오늘 저녁 면회 금지입니다. 소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할머니의 희망을 단숨에 베어버립니다. 할머니는 넋이 나간 듯 손에서 힘을 뺍니다. 그토록 소중히 움켜쥐던 짐보따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오동나무 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소리입니다. 소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정우는 분노에 차서 소윤의 뒤를 쫓아가죠. 요양병원의 수호천사인 줄 알았던 간호팀장이 사실은 악마였던 걸까요? 정우는 소윤을 붙잡고 따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과하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소윤은 차트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박정우 씨, 여긴 드라마 촬영장이 아니에요. 어설픈 희망 고문이 노인네들 수명을 더 갉아먹는다는 거 한 달만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소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우는 우연히 그녀의 열린 서랍 안쪽을 보게 됩니다. 거기엔 반송 도장이 찍힌 낡은 편지 봉투 수십 통이 가지런히 묶여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지가 할머니의 집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늘푸른 요양병원 소윤의 직인 옆에 적힌 익숙한 글씨체. 소윤은 왜 할머니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편지들은 전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피눈물 같은 반송 딱지를 달고 돌아온 걸까요? 아드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들었던 소윤의 독설이 정우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건 어쩌면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소윤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열린 이 비극적인 상자의 비밀. 정우는 그 편지 더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들이킵니다. 제2장 가짜 아들 프로젝트와 되돌아온 편지. 사랑이 떠난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이는 원망을 남기고 어떤 이는 그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곳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신입사회복지사 정우는 소윤의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뭉치를 내려다봅니다. 수십 통의 편지 겉면에는 수취인 불명, 반송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합니다. 받는 이는 최복순 할머니의 아들 김진수. 하지만 보낸 사람의 주소지는 이 병원 한소윤 팀장의 이름입니다. 이상하죠? 소윤은 아까 할머니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라며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왜 그 죽었다는 아들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을까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어내려갑니다. 진수 씨, 어머니는 오늘도 입구에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편지는 짧고 사무적입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할 무거운 책임감이 배어 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소윤의 독설은 할머니를 향한 칼날이 아니라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아들을 대신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소윤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노인에게 진실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결국 정우는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오늘 오신대요. 아주 잠깐이지만 얼굴 보러 오신다니까 옷 갈아입으실까요? 정우의 말 한마디에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 꽃이 핍니다. 정우는 대학 후배 중 연극을 전공한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 가짜 아들 연기. 그것이 할머니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선한 거짓말이라 믿었습니다. 약속한 시간. 정장 차림의 청년이 병실로 들어섭니다.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내 자식. 할머니는 맨발로 달려나가 청년의 손을 부여잡습니다. 진수야, 내 새끼,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청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정우의 신호에 맞춰 할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됩니다. 성공입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짓습니다. 진실보다 따뜻한 거짓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소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우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냐고. 하지만 소윤의 시선은 할머니가 아닌 가짜 아들 연기를 하는 청년의 손등에 머뭅니다. 당신 누구야? 박정우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할머니 앞에 데려와요? 팀장님,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할머니 소원이잖아요. 소윤은 청년의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그곳엔 할머니의 진짜 아들만이 알고 있는, 혹은 아들이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소윤은 정우의 가슴에 서류 뭉치 하나를 획 던집니다. 박정우 씨가 데려온 이 가짜 때문에 진짜 아들이 영영 올 수 없게 되면 어쩔 건데? 당신이 이 할머니 인생 책임질 거야? 정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교도소에서 날아온 통지서였습니다. 수신인 김진수, 죄명살인,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충격적인 문구. 귀하의 어머니 최복순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특별 접견 불어 통보.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차가운 담벼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윤이 보냈던 그 수많은 편지는 교도소의 검열을 거쳐 반송된 것이었죠.
가짜 아들의 정체가 들통나려는 찰나 복순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기쁨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걸까요? CPR 준비해. 박정우 씨, 멍하니 있지 말고 비켜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우의 거짓말이 오히려 할머니의 마지막 심장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땀방울을 흘리며 할머니의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아직 안 돼. 진수가 나올 때까진 절대 안 돼. 소윤이 그토록 아들의 죽음을 강조했던 진짜 이유. 그건 아들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살인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낙인을 할머니에게 찍어주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우는 자신이 저지른 이 감당 못할 비극을 어떻게 수습하게 될까요? 제3장 마지막 면회, 유리창 너머의 진실. 가장 선한 의도가 가장 잔인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비극이라고 부르죠. 요양병원의 302호, 최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회복지사 정우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려 데려온 가짜 아들이 오히려 할머니의 마지막 생명줄을 건드린 꼴이 됐으니까요. 그때 정우의 시야에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윤의 등이 보입니다. 돌아오세요. 어머니, 아직 안 돼요. 진수 얼굴은 보고 가셔야죠. 차가운 줄만 알았던 간호팀장 소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기계적인 원칙주의자 뒤에 숨겨뒀던 15년 차 간호사의 뜨거운 진심이죠. 다행히 할머니의 심박동이 희미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깊은 늪 속에 빠져 있습니다. 소윤은 정우를 복도로 불러냅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소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정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파죠. 박정우 씨, 할머니 아드님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냥 나쁜 짓을 했다고만. 할머니 약값 때문이었어요. 사채업자가 병원까지 쳐들어와서 할머니를 끌어내려니까 그 효자 아들이 눈이 뒤집힌 거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살인자가 됐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기억을 놓아버린 겁니다. 정우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할머니가 매일 기다리던 아들은 사실 할머니를 살리려다 괴물이 된 셈이었죠. 아들은 감옥 안에서도 자책하며 어머니의 면회를 거부해왔습니다. 자신의 죄수복 입은 모습을 보이면 할머니의 남은 기억마저 지옥이 될까봐요. 소윤은 결심한 듯 서류 봉투를 챙깁니다. 할머니의 상태로 보아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가짜 아들이 아닌 진짜 아들을 할머니 앞에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수용자의 심리적 불안과 환자의 위중함을 이유로 면회를 계속 거절해왔죠. 소윤과 정우는 무작정 교도소로 향합니다. 철창 너머 수인번호 4021번 김진수가 나타납니다. 초췌한 얼굴, 구분 등 10년 전에 건실했던 청년은 간데 없습니다. 선생님, 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저 이런 모습 보시면 저 죽고 싶단 말이에요. 진수 씨, 어머니 지금 당신 기다리느라 죽지도 못하고 계셔. 가서 말해드려요. 나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곧 데리러 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게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짜 속죄예요. 소윤의 서늘한 카리스마 앞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오열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살인범의 특별 귀유는 하늘의 별 따기죠. 정우는 이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찾아냅니다. 교도소장을 붙잡고 할머니가 그동안 쓴 반송된 편지들을 보여주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한 노인이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생명줄입니다. 제발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무정하게 흐릅니다. 병원의 복순 할머니는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휘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소윤과 정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한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할머니의 흐릿한 눈동자에 푸른색 죄수복이 비칩니다. 정우는 숨을 죽입니다. 과연 할머니는 살인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알아볼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아들의 얼굴을 향합니다.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에 엎드립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기계적인 호흡기 소리와 아들의 억눌린 울음소리만 가득합니다. 10년을 돌아 만난 모자. 하지만 아들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아들의 수갑을 만지는 순간 소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교도소 측에서 온 긴급 연락입니다. 제사장 수갑 위에 핀 카네이션.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 일어난다고들 하죠. 지금 여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요양병원 302호가 그렇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아들이 어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들 진수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살인범이라는 낙인은 병실 안에서도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우는 그 수갑이 복순 할머니의 눈에 띌까봐 서둘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들의 손목 위를 덮어줍니다. 할머니, 아드님 오셨어요. 진수 씨 왔어요. 복순 할머니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아들을 향합니다. 기억은 조각나고 정신은 희미하지만 엄마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10년을 꿈속에서만 그리던 그 얼굴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아들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거칠고 메마른 손등이 아들의 눈물로 젖어듭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낍니다. 엄마, 못난 놈이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소유는 그 모습을 병실 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호팀장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그녀의 손은 차트를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죠. 그때 복순 할머니가 힘겹게 입술을 뗍니다. 모두가 진실을 숨기려 했던 그 10년의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진수야, 옷이 왜 이리 얇으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냐?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것도 교도소에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치매라는 안개 속에 갇혀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윤이 다가와 할머니의 맥박을 체크합니다. 생명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임종전의 명료함입니다. 소윤은 진수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죠. 정우는 복도에서 소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던 거냐고. 소윤은 반송된 편지 뭉치 하나를 정우에게 건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편지를 썼어요. 주소도 없는 편지였지만 내용은 늘 같았죠. 내 아들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내가 대신 벌 받겠다고요. 할머니의 치매는 어쩌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도피처였을지도 몰라요. 정우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건 자식의 죄까지 당신의 살로 깎아내며 짊어지는 것이었네요. 그때 병실 안에서 진수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안 돼. 선생님 도와주세요. 소윤과 정우가 뛰어들어갑니다. 복순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침대 밖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수갑을 덮어주던 정우의 옷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할머니의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갑 찬 손목을 제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한 평온한 표정으로요. 2026년 3월 21일 오전 8시 45분 최복순님
임종하셨습니다. 의자의 선고가 떨어지자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형사들이 그를 다시 데려가려 다가오지만 소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평소에 독설 섞인 말투가 아닌 가장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이분에게는 10년 만의 외출이고 어머니에게는 10년 만의 배웅입니다. 형사들은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발등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춥니다. 정우는 복순 할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아꼈던 진보다리를 풀어 아들에게 줄 마른 사탕 하나를 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줍니다. 할머니의 빈 침대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니다. 갈등은 끝났고 지독했던 10년의 기다림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소윤과 정우의 눈빛엔 말로 다 못할 여운이 가득합니다. 아들은 다시 차가운 담벼락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온기가 그의 가슴 속에 평생의 빛으로 남을 테니까요. 제5장 마지막 정거장의 안내자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온기를 내 가슴에 옮겨 심는 일이죠. 복순 할머니가 떠난 302호 병실에는 이제 하얀 시트만이 정갈하게 깔려 있습니다. 신입사회복지사 정우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낡은 보따리 안에서 툭 떨어진 건 정우가 몰래 넣어준 사탕 봉지가 아닙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낡은 수첩 한 권이죠. 선생님, 우리 아들 오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무서운 선생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선생님, 사실은 우리 딸 닮아서 내가 참 좋아하거든. 수첩 갈피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가 꼬질꼬질하게 끼워져 있습니다. 정우는 목이 메어옵니다. 무서운 선생님. 복순 할머니에게 소윤은 차가운 간호사가 아니라 모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딸이었습니다. 소윤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지만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끝이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정우가 다가가 할머니의 수첩을 건넵니다. 소윤은 수첩을 한참 동안 내려다봅니다. 우리 딸 닮아서 좋아한다는 대목에서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정우 씨, 요양병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버려지는 곳,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여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짐을 잘 정리하고 다음 차를 편안하게 타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안내자일 뿐이죠. 가끔은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대신 들어줘야 할 때도 있고요. 소윤의 시선은 멀리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향합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수많은 마지막을 배웅해왔습니다. 독서를 내뱉으며 정을 때려 했던 건 그래야만 다음 환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녀만의 방어기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윤은 정우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간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늘 푸른 요양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옵니다. 잔뜩 겁먹은 얼굴의 노인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보호자. 정우는 예전처럼 서툴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짐가방을 받아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거든요. 소윤도 복도 저편에서 정우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가운 주머니에는 복순 할머니가 남긴 수첩이 소중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들 진수는 교도소에서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며 소윤에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어머니의 수목장에 꼭 카네이션을 들고 가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공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황혼.
하지만 이곳엔 버려진 노인도 비정한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마지막 정거장을 지키는 안내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정거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밤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기엔 너무나 짧은 여행이니까요.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호과장 영혼 있음이었습니다.